그러면 이제 키포인트 렉처 위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간염 중에 급성 B형, A형 간염이죠. 우리 저 간염면 초음파상에서 초음파가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자가 존디스 환자가 오거나 이런 환자들 볼 때 이제 그 초음파의 역할은 이 존디스가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냐 헤파토셀룰러 존디스가 아닌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급성 간염 환자들은 초음파상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정상으로 보이죠.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 급성 감염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어떤 것이 보일 것인가? 27세 남자분이 이제 내원일주부터 상복부 통풍, 그다음 심화도 소화불량으로 왔습니다. 이 한 분은 계약회사 직원이거든요. 27세인데 병원에 왔을 때 약간 존디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 이제 오블라이크 인터포스탈 스캔입니다. 이 GB가 보시면 GB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빔을 서포스탈 스캔은 GB 월이 두꺼워지고 GB 내장이 클랩스되어 있거든요. 좁아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GB 월이 두꺼워지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있었죠. 두 번째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GB 월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B 월 캔서라든지 또는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GB 월이 이런 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GB의 뇌강이 좁아지면서 월이 두꺼워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급성 B형 간염입니다. 급성 B형 간염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헤파토사이트에서 바일 프로덕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GB 안에 저장할 바일이 양이 굉장히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GB 내강이 클랩스되죠. GB 월이 두꺼워지는 것은 이제 급성 간염이었을 때는 우리가 포탈 베인의 프레셔도 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GB 월이 이디마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존디스나 이런 거 있을 때 이 존디스가 혹시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냐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바일닥터 딜라테이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인트라파틱 바일닥터 딜라테이션도 있고 여기 포탈베이드고 요거에 보이는 것이 익스트라파틱 바일닥터입니다. 여기도 딜라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아니고 헤파토셀룰러 존디스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크레아스도 괜찮습니다. 여기 GB가 두꺼워진 GB고 스프레노메가리가 있습니다. 스프레노메가리가 있는데 스프린 베인 주위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나 션트 같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간염으로 의심하고 나중에 보니까 A형 간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환자는 우리가 급성 간염하고 만성 간염하고 그 다음에 리버 시로시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형 간염, 만성 간염은 간염이 6개월 이상 되는 것을 만성 간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성 간염하고 만성 간염도 하고 시로시스하고 경계가 이렇게 잘라지진 않아죠.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이제 두 병과 1년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B형 간염의 초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36세 남자고 보균자 있었는데 건강 보유자 있는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재변을 오셨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심화부 종단사입니다. 우리가 리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은 심화부 종단상을 봐야 됩니다. 심화부 종단상을 봐가지고 리버의 요 횡단 종단을 봐야 돼요. 자체 리버의 종단을 보니까 정상 리버는 이제 이 종단을 보시면 끝이 이렇게 끝이 엣지라고 하죠. 엣지가 샤프하고 그 다음에 리버가 이렇게 종단상에서 리버의 포스테리얼 쪽에 약간 큰 끼구하게 들어가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랩트 로버가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게 되면 리버가 약간 이제
이제 벌징하게 되거나 이렇게 컨케이브하지 않고 좀 스트레이트하게 되고, 그다음에 폼면이 조금 아주 스무스하지 않고 약간 좀 일레귤러하는 그런 맛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뭐 데피낼 때 옛날 아줌마들은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GB1은 두꺼워지지 않죠. GB1은 두꺼워지 정상입니다. 안에 인트로헤파틱 바일락트 글라테이션도 없고 괜찮습니다. 스프레노메가리가 조금 있습니다. 스프린이 좀 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비형 간염이지만 아주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는 아주 뭐 시로시스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진행된 비형 간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정도 이 환자는 이제 비형 간염에서 조금 더 진행돼가 시로시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로시스라고 할 마크로 노듈라 시로시스 같은 리제네이트 노듈은 잘 안 보이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상에서는 그 거친 호산 헤파틱 에코제니시티 있고 리버 서페이스 약간 노듈라리티 있고 스프레노메갈이 있고, 그러나 뚜렷한 이제 리제네이트 노듈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만성 비형 간염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판을 이래 보시면 리버의 서비스, 리버 전체 실질을 보시면 조금 이제 우리가 코스하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리버의 서페이스가 코스하다 또는 스무스하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같은 걸 갖고 어떻게 해석을 틀리게 할 수 있고, 또 기계에 따라서 또 컨트라스의 에코의 컨트라스에 따라서 뭐 또는 밝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계의 그 양상에 대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계도 이래 보니까 조금 리버가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다가는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가 리버에 거친 상이 되느냐면 이 안에 이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안에 패트 인필트레이션하고 파이브로시스가 패티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되죠. 그럼 패트나 또는 파이브로시스는 초음파에 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리버 실질이 좀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밝게 나오죠. 또 패트나 파이브로시스 없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의 에코를 가지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불균질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심하고 중간사는 약간 헤파틱 베인이 보이는 데가 있죠. 이거 보시면 리가멘텀 베노스이고 랩 헤파틱 베인. 요것이 이제 S1입니다. 코데이트 로고고 랩 헤파틱 베인. 2번 3번이 되고요. 한글이었습니다. 리버의 서비스는 좀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바깥으로 벌징했는 느낌이 들지요. 요점은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인데 여기 포탈 베인이고 집이고 여기에 보이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이스트라이파틱 바일닥트 CBD죠. 보시면 이제 요 CBD 디라테이션 없고 리버의 실질은 조금 거칠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견해서 뚜렷한 마크로 노즐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린 쪽하게 이제 컬러 떼어봤습니다. 스프린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레드 컬러는 헬류가 이렇게 푸른으로 가니까 아트릴 거고, 파란색은 이제 블루 컬러는 베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프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스프린 베인이 되죠. 이건 스프린 아트릴입니다. 스프린이 좀 커지고 헬류는 스프린이 하이룸의 헬류는 커져 있는데 션트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더 진행되죠. 더 진행돼가 소위 말하자면 리제네이트 노즐도 보이고 렉터 로브 라테랄 세그도 커지고 경도에 스프레노메갈이 있고 간의 문맥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시로시스의 티피컬한 그런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리버죠. 이게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입니다. 여기 랩터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움빌리칼 보시면 라테랄 세그먼트 굉장히 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로시스 때 왜 그러면 리버의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먼트 커지느냐 하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포탈 하이텐션이 되버리면 우리 리버의 블라드 플로우가
포탈베인에서 헤파틱 B인으로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그 포탈레이션대가 넘어가지를 못하면 이 코라테럴 채널로 라이트 리브의 브라플라가 레프트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리가멘tum 테레스를 해가지고 밖으로 파라 엄빌리칼 베인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서 우리가 포탈베인이 라이트 포탈베인은 리브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레프트 포탈베인은 비교적 포탈베인이 리브의 서페이스에 있으니까 암전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포탈베인이죠. 라이트 포탈베인에서 레프트 포탈베인 압을 적게 받기 때문에 라이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리브의 하일룸에는 그 포탈베인이 브라더가 레프트 쪽으로 많이 시프팅해가 그래서 레프트로 라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 서브코스탈 베인을 그리고 스캔을 보니까 포탈베인이고 포탈베인이 좀 커져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인트랄 파티 바일닥트는 디라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라인 스캔인데 GB이고 여기 이제 포탈베인인데 포탈베인이 조금 데피나트하게 낮으면 안 되지만 약간 낮으면 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노메가리가 있고 스프레노 하이룸에 블라드도 중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시노시스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소위 이제 디컴펜세이터리 시로시스죠. 우리가 시로시스를 근근히 버티고 나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아사이티스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환자는 77세 여자분이신데 보시면 복수 있고 담낭백 비유 있고 간문맥 확장 있고 스프레노메갈 있고 스프린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확장이 있고 이런 소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환자는 GB월이 두꺼워져 있죠. 아까 어큐트 그 헤파타이티스에도 GB월이 두꺼워져 있고 시로시스에서도 이제 아사이티스가 있으면 GB월이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커니즘은 조금 틀리죠. 주로 이제 이 환자는 아사이티스 생겼습니다. 이게 아사이티스 물이 생기고 리버의 서피스에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리버 스페이스가 이 음양 대조도가 크니까 이렇게 리버의 서피스가 잘 보입니다. GB월이 두꺼워지는 건 시로시스대가 하이포알비네미아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시로시스가 되고 포탈 히퍼텐션 되면 이 시스틱 베인도 그 담낭에 가는 에서 나오는 시스틱 베인도 포탈 베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왜 포탈 히퍼텐션이 되어버리면 시스틱 베인도 이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GB월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어큐트하고 간별점은 어큐트는 GB 내강이 헤파타이티스는 이 GB 내강이 클래스 되는데 시로시스에서 GB에서는 아사이티스는 시로시스는 GB월이 두꺼워지더라도 내강은 클래스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간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로시스를 때는 이 리버 안에 혹시 노즐이 있는지를 결절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혹시 리버 시로스 플러스 HCC가 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동글동글한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은 그 리제네이티브 노즐입니다. 리제네이티브 노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탈 베인입니다. 포탈 베인을 보시면 포탈 베인이고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만 이스라엘 바일닥트에 있고 포탈 베인 칼라를 떼어보니까 헬류는 그래도 레드 칼라입니다. 헬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는 레드 칼라, 간으로 가는 헬류는 이 프루브 쪽으로 올라가니까 레드 칼라죠. 만약에 포탈할 때 더 심해지면 칼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라가 거꾸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리버로 가는 포탈 베인이 거꾸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리버 시로스 아주 심해질 경우에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기죠. 자, 우리 리버는 포탈 베인에서 브라더 프로로 봤는데 포탈 베인이 리버로 헬류 공급을 못 주면 리버는 도대체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 헤파틱 아트를 살죠. 그러니까 이제 리버의 브라더 플로는 4분의 3을 포탈 베인에서 하고 4분의 1이 헤파틱 아트리로 봤는데
토탈 베인이 브라프로 압이 높아지고 압을 못 주면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브라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스 되면 그 리버에 칼라 도플할 때문에 헤파틱 아트리가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사람의 리버에는 헤파틱 아트리가 잘 안 보이는데 시로시스가 돼가 포탈 심하게 되고 이러면 헤파틱 아트리가 늘어나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플레노메갈리가 보이고 스플레닉 교에 베슬도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에 의한 시로스를 봤는데 알코올의 리버 시로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여도 이제 알코올의 헤파타이티스, 알코올의 리버 시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알코올하고 바이럴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코올의 리버 시로시스는 좀 패티 밀트레이션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리버의 에코제니스가 밝게 나오죠. 이렇게 저쪽에 바이럴보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프레노메갈리가 조금 두 번째는 이제 노즐이 마이크로 노즐이죠. 우리가 비형 간염이 있는 노즐은 마크로 노즐. 다이아미터가 3mm 이상을 이제 마크로 노즐, 3mm 넘는 마이크로 노즐까지요. 근데 이제 알코올이 마이크로 노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노즐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에서 노즐로서 결정으로 안락하면 저보다 한 5mm 정도는 돼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5mm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의 리버 시로스를 결정으로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리버가 이렇게 렉터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죠. 이렇게 벌징하는 느낌이 듭니다. 렉터로브 라테랄스. 그래서 포면이 조금 이제 요철상이 있는데 그 B형이나 C형에 비해서는 훨씬 덜합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전반적으로 에코가 지방 침륜이 많기 때문에 좀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탈 하이텐션이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스프레드는 비교적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이죠. 자꾸 이제 C형 간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많아지고 C형 간염은 B형 간염보다 늦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는 65세 분인데 복수를 동반하는 C형 간염입니다. 여기 아사이티스에 물이 있고 여기 리버에 서피스입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포탈베일이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파 바일닥트고 GB가 보입니다. GB볼이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만 GB 내강은 클랩스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탈베일이 이렇게 보이는데 포탈베일이 토주 쌓고 확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문맥의 브라프로는 그래도 잘 리버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브라더가 역전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포탈하이텐션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HCC입니다. HCC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리버 시로스 되어버리면 우리가 의사가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 간암이 동반되느냐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환자는 54세 된 남자분인데 10년 전에 이제 비형 간염으로 진단되신 분이고 최근에 한 2년간 병원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리버의 서피스는 굉장히 마크로 노즐하죠. 마크로 노즐하고 노즐합니다. 이렇게 막 돌돌돌한 것은 마크로 노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리버에 라이트 키드니가 되고 리버가 되고 이쪽이 이제 그게 키드니의 어퍼포리에 인접된 부분이니까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이 되죠. 거기에 결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결절이 보이는데 요 결절이 이렇게 할로를 동반하는 결절이고 요 안으로 헬류가 또 보이죠. 요 헬류를 이제 펄스 도플러 하니까 확동성이 동맥파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튜머 베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절이 이제 오에코 부분이 있고 저에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이제
그 모자이크 팩터리라고 합니다. HCC에 굉장히 티피컬한 소변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HCC 중에서 우리가 우리 리버에서 초음파에서 관찰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부분이 S8번입니다. S8번. 안테나 슈퍼를 저거 영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도 15년 전에 비행한 보유자인데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소화불량하고 피로감을 주셔서 저희를 오셨는 분이죠. 자, 초음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이제 간 표면에 열철 쌓이고 레프트 로브에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가 있습니다. 커져가 있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이 이제 인터코스탈 스케일인데 이렇게 결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제가 결절인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니까 혈류는 정상, 포탈빈 혈류는 정상이죠. 여기에 결절인데 결절을 인식을 못했죠. 내가 만약에 결절을 인식했으면 칼라 박스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S8번에 결절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돼가 이 환자는 이제 HCC로 웰디프레드 HCC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초음파를 보고 이제 결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절을 찾았는데 사실은 이 결절이 있다 하는 걸 모르고 초음파를 하면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초음파 기계가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초음파 기계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특히 S8번에 있는 결절, 또 이런 결절이 주의하고 에코의 레이저도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초음파상에서 이 결절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 2는 선생님들이 한번 공부하시고 다시 불을 좀 해주고 간의 제일 중요한 HCC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식을 서머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강의 좀 빠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칠판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칠판 강의가 장점이 좀 많습니다. 빔을 하면 그래도 강의가 빔에 예속이 되거든요. 칠판 강의가 아날로그 강의인데 아날로그가 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 세포암에 대해서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게 HCC니까 헤파토 셀룰러 시험하죠. 그러면 간 세포암이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에서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에서 간 세포암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 단계 우리가 간 세포암에서 멀티 스텝으로 생기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간의 리버 시로시스 노즐이 리제네이팅 노즐이죠. 리제너레이팅 재생결절이죠. RN이라고 합니다. RN이죠. 리제네이팅 노즐은 결절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마이크로 노즐, 마크로 노즐로 이야기하죠. 마이크로는 3mm 이하고 마크로는 3mm 이상입니다. 그렇죠? 3mm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절이 리제네이팅 노즐은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리버 시로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리버 시로스입니다. 리버 시로 이런 결절이 이렇게 리제네이팅 노즐입니다. 리제네이팅 RN이죠. RN은 결절로 안락하면 적어도 5mm 정도는 최소 5mm 이상 돼야 우리가 결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제네이팅 노즐은 정상 리버 실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버의 구조상에서 리버가 이렇게 돼 있죠.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센트럴 베인이죠. 베인이고 센트럴 베인이고
이쪽에 포탈 에리어죠. 포탈 에리어죠. 그래서 포탈 에리어가 있으면 포탈 에리어에서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 베인이 이 합쳐지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사이누소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이누소이드죠. 사이누소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헤파토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죠. 근데 시로시스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주로 이제 포탈 에리어부터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가 이것이 이제 인접해 있는 포탈하고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되면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되고 이래가 노즐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리제너레이션 노즐은 이 안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는 정상 헤파토사이트와 똑같습니다. 리제너레이션 노즐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에서 블라드 스포라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단지 이제 주위에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있다는 부위지 안에 있는 헤파토사이트의 구성은 정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제너레이션 노즐은 결절은 저에코일 수도 있고 등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등에코는 주위 실질하고 주위 간하고 똑같으면 아이소에코로 나오죠. 간하고 실질. 고에코로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 헤파토산의 팻트가 지방이 많이 침연되면 고에코로 나올 거고 저에코로 나오는 것은 이제 주위가 이 결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게 되면 저에코로 나오게 되겠죠. 주위에 섬유화가 심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아이소에코나 고에코나 저에코나 노멀 헤파토사이트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디스플라스틱 노즐. 이형성 결절이죠. 이형성 결절. 옛날에는 아데노마토스 노즐을 했습니다. 이형성 결절. DNA를 합니다. 자, DNA가 되면 이제 문제가 틀려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제네이션 노즐은 1mm, 1cm 점이죠. 1cm 점. 근데 대체로 1cm 점이죠.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제 1cm 이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c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cm 이상에서 1.5cm 정도. 자, 디스플라스틱 노즐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이렇게 결절이 있는데 여기 이제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죠. DNA하고 리제네이션 노즐은 전혀 틀린 겁니다.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제 프리캔서러스 리전이 되거든요. 프리캔서러스 리전이 됩니다.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나중에 HCC로 가는 거죠.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되면 어떤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생기느냐면 포탈 베인에서 받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헤파틱 아트리에서 받는 혈류는 아주 추모 베슬이 발달이 안 되니까 헤파틱 아트리에서는 아주 추모 베슬입니다. 추모가 아니니까 추모 베슬에서 혈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헤파틱 아트리에서 혈류를 적게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보면 이제 아트리얼 페이스에서는 주위보다 헤파틱 아트리에서 혈류를 적게 받으니까 인핸스먼트가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탈 베인도 혈류가 적게 되니까 또 인핸스먼트가 적게. 비로소 이제 그 헤파토셀룰러 페이스, 딜레이드 페이스에서 혈류를 이제 주의하고 비슷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그게 세포소가 또 증식이 되는 거죠. 세포가 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세포가 증식이 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정상 리제네이터나 정상 리버보다는 디스플라스틱 노즐가 세포가 더 밀집이 되어버립니다. 세포가 더 밀집이 되는 거죠. 세포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가 많이 증식이 되면 일반적으로
증식이 심하면 저에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스플라스먼트는 추모의 블라스포라이를 적게 보았기 때문에 디스플라스틱 노즐 안에 그 블라스포라이가 적게 이스케믹 체인지가 되면 안에 헤파토사이트 안에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포는 이 변성을 받게 되거나 톡식 인절이거나 우리나 또는 이스케믹 인절을 받으면 세포 안에 팻을 바깥으로 잘 못 보내주기 때문에 사이토플라즘 안에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패트 어큐뮬레이션 되면 고에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고에코. 그러니까 디스플라스 노즐은 저에코로 보일 수 있고 고에코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 디스플라스 노즐이 이제 세포가 많이 증식됐구나. 그 다음에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디스플라스 노즐 안에 패트가 많이 어큐뮬레이션 됐구나. 이렇게 해서 무슨 뜻이 이해가 됐지? 헤모다이나믹으로서 리제네이터 노즐하고 틀린 점은 블라스포라이를 적게 받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판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라스 노즐에서 추모가 생겨야 됩니다. 디스플라스 노즐 with HCC 포사이드.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파사인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래 종양이 디스플라스 노즐입니다. 디스플라스 노즐에 여기 이제 종양이 생겼습니다. HCC가 생기는 거죠. HCC 포사이트. 자, 이 결절이 이제 아이소에코 결절이나 또는 뭐 저에코 결절 같으면 디텍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일 디스플라스 노즐이 고에코일 경우에 디스플라스 노즐이 고에코인 경우는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여기에 HCC가 생겼습니다. HCC가 생기면 요거는 저에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HCC가 왜 저에코냐면 헤파토사이트가 굉장히 밀집이 되는 거죠. 적어도 2배 이상 됩니다. 우리 해부 병리를 보면요. 정상 리버보다 HCC는 세포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헤파토사이트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코 포사에 생겨가지고 이것이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라스 고에코고 요거는 저에코입니다. 요 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씁니다. 라이트 루프 사이드.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디스플라스 노즐에서 HCC가 생기가 이제 주 디스플라스 노즐의 캔서로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쪽은 HCC 부분은 저에코가 되고 나머지 고에코는 디스플라스 노즐이 남아있다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디스플라스 노즐에서 드디어 이제 HCC로 되었습니다. 사실 용어가 혼란이 많습니다. 스몰 HCC하고 early HCC 사실은 막 섞여가 쓰고 있습니다. 스몰 HCC는 HCC를 2cm, 직경이 2cm 미만 스몰 HCC. early는 또 사이즈를 보다는 early하고 어드밴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막 섞여갔습니다. 왜 2cm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종양의 HCC가 3cm에서 발견하는 거하고 2cm에서 발견하는 거는 예후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HCC가 3cm 이상보다는 3cm 밑에 3cm 밑에 2cm 전후에서 발견하면 굉장히 치료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 의사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리버 시로스 환자들을 해서 결절을 3cm 밑에 2cm에서 3cm 사이에 HCC를 찾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HCC를 크게 나누면 이제 well differentiated HCC하고 moderate differentiated 또는 poorly differentiated HCC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 이제 우리 well differentiated HCC는 사실은 우리가 병력사업도 조직검사에도 이게 디스플라스인 노즐인지 well differentiated 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moderate poorly differentiated는 병리학 의사들이 굉장히 진단하기 쉽죠. 그럼 well differentiated HCC하고 moderate poorly differentiated HCC가 무엇이 다르냐면 헤모다이나믹이 틀린 겁니다. 아까 다시 또 설명을 돌아옵니다. 우리가 리버의 블라드 플로우는 어디서 봤습니까?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빅에서 4분의 3, 헤파틱 4분의 1을 받아가지고 이 블라드 플로우를 사이너소이드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베인으로, 센트럴 베인, 헤파틱 베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ell differentiated artery는 이게 종양이지만 혈류 헤모다이나믹은 정상 헤모다이나믹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은 종양인데 이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다이나믹 스타디에서 HCC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구별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별이 이 패턴이 많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모더레이터 포리 디퍼렌시에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결절에 그걸 봤죠. 결절이 딱 있으면 아까 보니까 할로가 이렇게 있고 할로가 있었죠. 할로가 있고 칼라 도프로에서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혈류 튜머 베슬이죠. 튜머 베슬입니다. 이 혈류가 딱 들어가요. 자, 그러면 모더레이터 포리 디퍼렌시에이트 HCC는 요놈이 어떻게 되냐면 종양이 정식하면서 튜머 베슬을 만들어가 이 베슬이 종양 베슬이 우리 몸에 있는 헤파틱 아트리에다가 팍 박아가지고 피를 뽑아오는 겁니다. 피를 뽑아오는 거죠. 정상적인 소리는 어떻습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가늘어져가 포탈 에리에 와가 거기에서 포탈 베인과 브라드하고 섞어가지고 사이너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 먹는데 이제 수도 간에서 파는 게 아니고 바로 공간에다가 내가 박아가 도적질을 하는 거죠. 개념. 그러면 블라드 플로우가 주위보다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early enhancement 책에 보면 늘 나오는 게 early enhancement가 왜 early enhancement? 바로 종양에서 모두 빠져버렸네. 이게 상관없죠. 종양에서 튜머 베슬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하면 빨리 enhancement. 튜머 베슬 때문에 그런 겁니다. early enhancement. 그 다음에 early washout 나오죠. early washout. 여기 개념을 잠깐. early enhancement. 주위 결절보다 빨리 조영 중강되는 것은 바로 튜머 베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튜머 베슬. early washout. washout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enhancement를 하면 결절이 보통 정상 리버 실질은 포탈 에리에서 비로소 이제 조영 중강이 잘 되는데 종양은 튜머는 포탈 에리에서 블라드 플로우가 빠져나가 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 종양에서는 튜머 베슬이 어디로 드레인이 돼? 이 튜머 베슬이 아트리에 들어가는 베슬이 어디로 가느냐면 글로 빠져. 정상은 사이너소이드를 해가지고 그 헤파틱 베인으로 가는데 포탈 베인하고 연결돼요. 되게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AV 션트, AV 션트를 만들죠. 종양은 AV 션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리버의 정상적인 헤파토셀룰러 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션트로 피를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됩니다. 그럼 웰디프레셔의 HCC는 이런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 잘 안 나오게 되죠.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모다이내믹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MRI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쓰거든요. MRI 스캔에서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세포가 헤파토사이트에 어테이크되는 우리가 조영제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감별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HCC를 해서 발전 단계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HCC의 그 타입이 3개가 있죠.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캠코더로 찍어 보시면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이제 애교를 사득하는 사람이 이 HCC를 3가지로 구별했죠. 첫째는 결절링입니다. 결절링. 자, 우리가 종양이 자라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종양이 점점점 팽창으로 발육하는 게 있고, 또는 종양이 침륜으로 발육하는 게 있죠. 그렇게 뚜렷한 종괴를 처음에 결절을 해서 요만한 종괴가 점점 커져가 이렇게 커지는 팽창성 발육이죠. 이 팽창성 발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팽창성 발육. 자, 이렇게 이제 결절은 팽창성 발육을 하기 때문에 총파상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이렇게 결절이 커지면 결절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 캡슐이 생깁니다. 캡슐이 생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종양이 커지면 주위 조직을 압박해야 되고 종양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 같은 게 생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총파에서는 할로라고 합니다. 할로. 그러면 우리가 HCC에서 결절내가 할로가 있다는 뜻은 뭐냐? 이 종양이 팽창성 발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양이 레피드하게 그로잉하면 할로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할로가 생기는 건 어느 정도 주위 조직이 파이브로시스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 그래도 비교적 슬로우 그로잉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HCC 안에 이 결절이 이제 어떤 패턴을 모자이크 패턴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책에 이래 보면 HCC인데 여기에 셉툼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에코가 있는데 에코가 어떤 거는 고에코고 어떤 거는 저에코로 나오고 어떤 거는 아이소 에코로 이렇게 보여요. 왜 이런 식으로 에코가 틀리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고에코로 나오는 결절들은 주로 이제 이 안에 팻이 많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직이 슈도 그래뉴라 스트럭처를 형성하거나 또는 스트럭처를 안 그러면 사이너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면 고에코로 보이는데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팻입니다. 팻이 많은 HCC는 또 웰디프렌시 HCC가 좀 많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조직 구조라든지 디프렌시에이션의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 할로가 있고 셰프트 있고 모자이크 패턴을 보고 이런 거 이제 주로 결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침륜행하고 그 메시브 타입하고 디퓨저 타입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디퓨저 타입하고 메시브 타입하고 조금 혼동하는 수가 많습니다. 메시브 타입으로 하는 것은 괴상형이라고 괴상하다는 게 아니고 덩어리 괴짜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 쓰면 괴상하다는 게 아니고 덩어리 괴짜입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 타입, 미마닝이라고 하죠. 디퓨저 타입. 요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자, 이 메시브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CC가
결절형은 결절을 생기면서 뚜렷한 경계를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에 어떠냐면 여기에 HCC가 처음 생겼습니다. HCC가 포사가 생기가 이게 자라면서 슬로우 팽창해진 게 아니고 이 종양이 포탈 베인을 따라 들어가면서 스프레딩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위 조직을 침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 안에, 이 종양 안에 종양 조직도 있고 그 시로시스에 있는 정상간 비종양 조직, 정상은 좀 이상한데 비종양 조직하고 섞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암이 포탈벤에 들어가가 주위로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겠죠.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종양 조직하고 비종양 막 섞여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반사가 심해져 가지고 대체적으로 고에코를 보입니다. 고에코를. 그리고 여기서 생기가 이렇게 퍼지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 주로 한 세그멘트를 점령하거나 심할 때는 한 로뷰를 점령하죠. 그렇게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어를 다 잡아먹거나 또는 라이트 리버의 그 포스테리 인피리어를 잡아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아먹는 거죠. 디퓨저 타입은 조금 개념이 또 틀립니다. 요거는 종양이 생겨가지고 포탈벤을 따라 들어가면서 포탈벤에서 파먹어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파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절이 쫙 깔려버리는 겁니다. 작은 결절이. 작은 결절이 쫙 스프레드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디퓨즈 타입하고 뭐 결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점에서 차차차차 증식을. 요거는 조그마한 결절들이 포탈벤으로 튜머가 자라가지고 스프레드 되면서 이제 파먹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결절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만행은 주로 간 전체에 다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미만성으로 퍼지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절이 조금 크게 되면, 큰 결절은 우리가 결절로 인식이 되지만, 결절이 아주 작을 때는 결절로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만행들을 보면 요게 좀 큰 요런 결절은 결절로 보이는데 작은 결절은 결절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이 있는 스프레드 부분이 고에코로도 보일 수도 있고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CT를 찍어보면 간 전체 거의 뭐 라이트 로브 랩터 다 이제 퍼져가 있는 거죠. 퍼지면서 작은 결절로 퍼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브나 디퓨저나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인필트레이팅 타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필트레이티브 HC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종양의 발전 과정이 이거는 팽창이지만 이거는 침윤 형태로 종양이 이제 스프레드 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탈벤에 이제 그 튜머 스롬보시스하고 그냥 포탈벤 스롬보시스하고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 초파를 할 때 HCC를 잡아낼 때 제일 스트레스가 첫째는 뭐냐면 HCC 검사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첫째 우리가 리버에 놓치는 부분, 리버에 놓칠 수 있는 부분 있죠. 놓치는 부분. 이게 제일 스트레스죠. 그러면 리버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리버에 있다면 첫째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놓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S8번, S7번입니다. 여기 8번, 요거 7번. 이건 이제 도움 아래 부분이죠. 도움 하 부분이
놓칠 수 있는 사각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키드니가 이렇게 라이트 키드니가 있죠. 여기에 포스터 인피리얼 여기에도 S6번도 놓칠 수 있는 사각이 있죠. 그 다음에 뜻밖의 또 하나 사각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S4번 여기도 사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백 직하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리브의 복백에서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첫째 이제 HCC에 놓친 부분 이런 블라인드 에리어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숙명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HCC 중에서 아이소 에코 결절.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결절이 주위 에코하고 차이가 없으면 결절로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절이 크게 되면 HCC가 아이소 에코 결절에도 결절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에 혈관을 밀거나 바일라트럴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거나 또 이 결절 주위에 이렇게 마진의 에코가 있거나 이런 이제 부가적인 파인드로 이 결절을 아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몰 HCC하고 디스플라스틱 노즐하고는 감별이 거의 잘 안 되죠. 결국은 결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반드시 CT, MR 해가지고 헤모다이나믹 스타일로 감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2cm 전후의 결절인 경우에는 무조건 디스플라스틱 노즐보다는 HCC 가능성을 생각하고 반드시 CT, MR 찍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놓치는 부분, 아이소에코 결절, 그 다음에 2cm 전후 결절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죠. infiltrating 타입, 그러니까 매시브 타입 HCC나 또는 디퓨저 타입 HCC는 HCC라고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로시스로 인식해버립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할 때 리브 초음파 때 포탈베인을 따라가 스캐닝하면서 포탈베인이 갑자기 딜라테이션 되거나 또는 포탈베인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포탈베인의 안에 종괴가 있으면 절대로 그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로서 반드시 HCC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걸 놓치지, 디퓨즈 타입을 놓치지 않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초음파할 때는 포탈베인을 봐야 된다. 포탈베인을 따라가 하는데 포탈베인이 갑자기 컷업되거나 포탈베인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는 포탈베인 안에 뭔가 에코제닉 materi면 시로시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타입의 HCC를 생각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놓치는 부분, 아이소의 결절, 크기 2cm 전후, 이제 포탈베인이 뭔가 막히거나 포탈베인 딜라테이션 될 때는 HCC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강의로